자,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겪게 되시는 일들이 뭐냐면 학교에서는 시험을 볼 때 틀린 문장을 찾아봐라 이런 문제를 많이 겪어보시죠. 또 학교를 졸업하시고서도 영어를 구사하실 때 이거 내가 쓰는 문장이 맞나? 이거 맞는 건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게 돼요. 또는 독해를 하실 때도 단어를 다 찾아놨는데도 불구하고 문장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문장이 성립하느냐라는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장이 완전하냐라는 걸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냐? 문장의 성립에 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우리가 필수영문법 2강에서 배웠던 거예요. 문장의 성립. 영어에서 문장이 성립하려면 주어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주어도 있어야 되고 동사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장이 성립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죠. 주어도 하나만 있어야 되고 동사도 하나만 있어야 돼요. 두 개씩 있으면 안 돼요. 두 개씩 있으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문장이 성립하는 조건을 먼저 아셔야 돼요.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일단 문장은 성립해요. 그런데 두 번째로 문장이 그렇다면 완전하냐라는 걸 또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일단 주어 동사는 있어. 그래서 문장은 성립했어요. 근데 문장의 뜻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왜 전달이 안 되냐면 있어야 할 것이 또 없어서 그래요. 예를 들면 I like, 나는 좋아한다. 그랬으면 뒤에 반드시 뭐를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나오지 않으면 상대방이 필연적으로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나는 좋아한다. 그러면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데 이렇게 물어보게 돼 있죠. 이런 대화에서 상대방이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그 상대방도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문장의 성립과 문장의 완전성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문장이 완전하려면 주어 동사를 갖추는 것은 물론이고 이 동사의 내용에 따라서 뒤에 뭐가 와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그걸 써야 한다라는 얘기죠. 방금처럼 나는 좋아한다. 그럼 뭐를 이게 반드시 와야 된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로 제가 이제 퀴즈를 하나 드려볼게요. 제가 학생들한테 가끔 이런 퀴즈를 냅니다. 야, 의문대명사를 있는 대로 말해봐. 그래요. 그럼 애들이 갑자기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겠죠? 왜 물어볼 때 쓰는 말 있잖아. what 이런 거. 그런 거 의문대명사를 있는 대로 다 니네들이 얘기를 한번 해봐. 그럼 애들이 한 명씩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죠.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같이 해보세요. 의문대명사를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부터 저랑 한번 해보실게요. 자, 애들한테 이 질문을 하면은 막 열심히 생각을 해갖고 떠오르는 거 다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what, 방금 말했던 what. 그 다음에 또 어떤 애가 which요 그래요. which, 그렇지, which. 그 다음에 또 뭐 그러면은 who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또 어떤 애가 when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럼 또 어떤 애가 또 덕분에 생각났다는 듯이 where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또 뒤에 있는 애가 why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의문사가 한 개가 남는데 이럴 때는 잘 안 나와요. 쉬운 건데도 불구하고 꼭 나머지 하나 있으면 잘 안 나오죠.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나서 여러모로 궁리를 하다가 how 하고 애들이 대부분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애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다 틀렸다. 그럽니다. 다 틀렸어요. 저는 분명히 의문 대명사를 얘기해봐라 그랬어요. 근데 애들은 의문 부사까지 모조리 끄집어낸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의문 대명사는요. 말 그대로 명사예요. what, 무엇, who, 누구, which, 어느 것. 이게 명사입니다. 근데 when, 언제, 시간이죠. 우리 지금 부사의 종류 공부하고 있잖아요. 시간, 장소, 이유, 원인. 시간이네. 그러면 얘는 의문 대명사가 아니고 의문 부사예요. 그 다음에 where, 어디에. 이거는 장소죠. 시간, 장소, 이유, 원인. 이것도 부사네. 그 다음에 why, 왜. 야, 왜 때려? 때린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죠? why, 왜. 얘는 이유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시간, 장소, 이유, 원인. 얘는 부사구나. 즉 의문 부사예요. how, 얘는 두 가지 뜻이 있죠. 어떻게 라는 뜻이 있어요. 어떻게. 너는 그거 어떻게 했어?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배우시게 될 방법. 얘도 의문 부사예요. how가 근데 또 하나의 뜻이 있거든요. 얼마나 라는 뜻이 있죠. 그죠? 얼마나. how old are you? 너 얼마나 늙었니? 즉 나이가 얼마니? 이런 얘기예요. how tall is he? 걔가 얼마나 키가 크니?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늙었냐? 얼마나 키가 크냐? 이거는 늙은 정도, 키가 큰 정도, 정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how는 결국 의문 부사예요.
그럼 꼭 여기서 이렇게 되묻는 분들 계세요. 야, 그런가 꼭 알아야 되냐? 예, 알아야 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몰라도 될 것은 절대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럼 또 그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야, 그거 옛날에 다 학교에서 들었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더라. 그걸 어디다 써먹는다고 그걸 꼭 그렇게 구별을 해야 되냐? 자, 구별을 왜 해야 되는지, 구별을 못하는 사람과 구별을 할 줄 아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아까 살펴보신 대로 what, which, who 얘네들은 의문 대명사예요. 명사라고. 명사 그러면 뭐가 떠오르셔야 돼요? 그렇죠. 명사는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인다. 이게 바로 떠오르셔야 돼요. 거꾸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일 수 있는 건 명사밖에 없다. 이게 또 바로 떠올르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게 의문 대명사라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없어도 안 되고 남아 돌아도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이 문장을 한번 보실게요. I have a book, a car. 자, 이 문장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보셔도 틀렸어요. 그지요? 뭔가 이상해요. 자, 뭐가 이상할까? 근데 딱 집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분명히 뭐가 잘못됐는데 왜 잘못됐는지 설명해봐라 그러면 쉽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I have a book 여기까지만 써야 된다. a car 쟤는 필요 없는 단어다. 근데 왜 필요 없냐고. 왜 필요 없냐고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자, a car 얘는 자동차라는 명사예요. 그쵸? 명사는 문장 속에서 뭘로 쓰여요?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여요. 즉 명사가 있다는 얘기는 얘는 주어 자리로 가든가 목적어 자리로 가든가 보어 자리로 가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얘를 주어 자리로 보내려 했더니 I라는 주어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목적어 자리로 가볼까 했더니 a book 나는 가지고 있다. 책을 a book이라는 목적어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럼 보어 자리로 가볼까 했더니 have라는 동사는 가지고 있다. 뭐를? 목적어를 취하지 보어를 취하는 동사가 아니에요. 즉 a car는 주어도 안 되고 목적어로도 못 쓰이고 보어로도 못 쓰여요. 소위 말해서 갈 데가 없어요. 남아 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명사는 이렇게 문장 안에서 남아 돌면 안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이걸 볼 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전치사 뒤에는요 반드시 명사가 와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문장의 완결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나중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을 공부할 때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은 넘어갈게요. 어쨌든 문장이 완전해지려면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와야 돼요. 우리가 다음 단원 전치사 편에서 배우게 될 내용이지만 전치사는 반드시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I have a book in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그럼 왜 틀렸을까? 누가 물어보면 저 in 때문에 그래요. in은 전치사죠. in 다음에는 명사가 반드시 와야 돼요. I는 안 돼요. 명사지만 안 돼요. 왜? I는 여기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죠. a book 얘도 안 돼요. in 다음에 쓰시면 안 돼요. 왜? a book 얘는 목적어 역할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치사 뒤로 가서 1인 2역을 할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한 단어는 한 문장에서 한 가지 역할만 하는 게 원칙이에요. 당연하겠죠. 내가 남자인데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아수라백작인가? 아수라백작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대충 들통나시는 겁니다. 이렇게 명사는 모자라도 안 되고 남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when, 언제, 시간을 나타내고 where, 어디서, 장소를 나타내고 why, 왜, 이유를 나타내고 how, 어떻게, 방법을 나타내는 얘네들은 의문부사라고 했죠. 자, 얘네들이 의문부사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부사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어, 목적어, 보어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럼 또 외운다? 부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로 사용 못한다. 아니 이걸 왜 외우세요? 자, 명사는 문장 속에서 뭐로 쓰인다 그랬어요? 주어, 목적어, 보어.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명사밖에 없다 그랬잖아. 우리 여태껏 이거 계속 공부해왔던 거잖아요. 필수 영문법 5강부터 얼마나 많이 공부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사는 당연히 주어, 목적어, 보어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얘의 특징은 뭐냐면 한 문장에 들어갈 수 있는 개수 제한이 없어요. 부사가 꾸며주는 말만 있다면 얘는 개수 제한이 없어요. 왜냐? 부사는 말 그대로 꾸며주는 말이잖아요. 수식어란 말이에요. 꾸미는 말은 58,000개가 들어가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뻐 보이겠다고 머리에 핀을 하나를 꼽든 10개를 꼽든 100개를 꼽든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속으로는 뭐라 할지 몰라도 제가 그렇게 꼽았다고 해서 무슨 법을 어겨가지고 나라에서 잡아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형용사나 부사 같은 수식어는요, 수식을 받을 그 말만 정확히 있다면은 100개를 쓰던 1000개를 쓰던 58,000개를 쓰던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게 수식어, 즉 장식품의 특징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먹는다, 동사죠. 많이 먹는다, 많이 먹는다, 동사를 꾸며요. 많이는. 그럼 부사겠죠. 근데 또 하나 넣어볼까요? 항상 많이 먹는다, 부사 하나 추가됐죠. 또 넣어보겠습니다. 항상 졸라 많이 먹는다, 상관없죠. 항상 졸라 엄청 많이 먹는다, 괜찮아요. 항상 졸라 쉬지도 않고 엄청 많이 먹는다, 괜찮잖아요. 항상 졸라 쉬지도 않고 엄청 꾸역꾸역 많이 먹는다, 괜찮네. 항상 졸라 쉬지도 않고 엄청 꾸역꾸역 죽어라고 많이 먹는다, 괜찮잖아. 부사 이렇게 많이 넣어도 전혀 상관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부사, 형용사 꾸미는 말이구나, 수식해주는 말이구나.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고 부사는 명사 외에 다른 걸 꾸민다. 이렇게 꾸며주는 말, 직접 꾸며주는 말들, 즉 데코레이션, 장식품들은 58,000개가 있어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아직 정식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전치사에 관해서 간략하게 중요한 거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전치사는 뒤에 반드시 명사가 와야 합니다. 근데 전치사와 명사가 이렇게 뭉쳐 댕겨야 하는데 얘들이 뭉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수식어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수식어, 즉 꾸며주는 말, 품사적으로 얘기하면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또 뭘 얘기하느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얘네들은요,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주어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명사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수식어 역할한다. 그 얘기는 형용사나 부사란 얘기다. 즉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할 수가 없다란 얘기예요. I met him the park, 이런 문장이 있고요. I met him at the park, 이런 문장이 있어요. 어느 문장이 맞는 문장일까요? 아래에 있는 문장이 당연히 맞는 문장이에요. 왜 그럴까? 왜 위에 있는 문장은 틀렸을까? 자, 보실게요. I, 주어입니다. 나는 met, 만났어요. 동사입니다. 만났어요. 그럼 누구를? 목적어가 나와야겠죠? him, 목적어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the park, 공원이라는 명사가 떨렁 나와 있어요. 자, the park는 명사입니다. 그 얘기는 주어 자리에 가든가 목적어 자리에 가든가 보어 자리에 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주어 자리에는 I가 버티고 있고 목적어 자리에는 힘이 버티고 있어요. the park는 주어 목적어로 못 쓰여요. 그러면 보어 자리로 갈까 했더니 met, 만나다 라는 동사는 뒤에 뭐를, 누구를 이렇게 목적어를 취하지 보어를 취하는 동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어로 쓰일 수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뭐다? The park, 이 명사가 하나 남아 돈다, 갈 데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럼 밑에 거는 왜 맞았을까? I, 나는 met, 만났어요. him, 그를 at the park, 공원에서. 해석은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죠? 얘는 왜 맞았냐?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올 거 다 나왔지만 at the park, 전치사와 명사가 결합하는 바람에 공원에서 장소를 나타내요. 장소를 나타내면 부사죠. 부사는 남아 돌아도 괜찮다 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 문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 문장이에요. 옛날에 해외에서 마이클 잭슨이라든가 레이프 가렛 같은 유명 연예인들이 오면 꼭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기자가 꼭 이런 거 물어봅니다. 한국에 오셨는데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자, 여러분들 what이 맞을까요? how가 맞을까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 how 선택합니다. 그 당시에 기자들도 how 선택했어요. 다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법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how가 맞는 것 같지만 영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감상을 물어볼 때 how를 쓰지 않고 what을 쓴다. 이것은 영어와 우리말의
표현상의 차이이기 때문에 외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말과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에도 많이 나왔어요. 문법책에서 외우라고 하니까 그냥 다 외웠어요. 아, 우리말하고는 다르게 쓰이는구나. 우리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는데 쟤네들은 무엇을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외우고 말았어요. 제가 몇 년 전에 EBS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아프리카 어디 못 사는 나라 가가지고 거기 학교도 지어주고 책상 의자도 만들어주고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하고 어린이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그런 걸 다룬 다큐멘터리였어요. 그런데 한국의 한 고등학생이 옆에 있는 그 아프리카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때 이 학생이 How do you think about Korea? 이래버렸어요. 틀렸어요. 물론 고등학생이니까 이렇게 틀리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방송국에서 최소한 통역하러 나온 기자라는 사람도 이렇게 했다라는 건 정말 충격이죠.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왜 그랬겠어요? 외웠으니까 그러지. 그럼 이걸 외우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냐고요? 당연히 이거는 외우지 않고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문법적으로 what이 와야만 해요. how가 올 수가 없어요. 한번 보실게요. you, 너는 주어죠. think, 생각한다, 동사입니다. 생각한다 그럼 뒤에 뭐를 이렇게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어요. 지금 about Korea가 혹시 목적어가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about Korea 전치사 플러스 명사잖아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수식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수식어는 주어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about Korea는 목적어가 될 수 없어요. 그럼 이 문장의 문제점이 뭐예요? 지금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면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what이 됐든 how가 됐든 둘 중에 하나가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건 명사라 했어요. what은 의문 대명사, 목적어 가능합니다. 근데 how는 의문 대명사 아니었죠? 뭐였어요? 의문 부사였잖아요. 부사가 목적어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how는 여기에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예요. 목적어가 없다고 지금. 그러면 what이 됐든 how가 됐든 둘 중에 한 놈은 목적어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what은 대명사니까 괜찮고 how는 부사라서 하늘이 무너져도 목적어 자리에 못 쓰인다고. 그래서 여기는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how를 쓸 수가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니까 문법 책에서조차도 그냥 우리말하고 좀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외우세요.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공부한 사람들이 기자가 돼갖고 그것도 통역 기자가 돼갖고 해외 연예인들한테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면서 How do you think about Korea?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저렇게 틀리는 건 그럴 수 있어요. 외국어니까. 그래도 적어도 방송국에 통역한다고 나온 사람이 기자라는 사람이 저거를 틀린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저 문장의 답은 what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what이냐 how냐 무조건 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 찾을 줄 알아야 되고 목적어 자리가 비었네? 그럼 어디엔가 명사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문장이 완성이 되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있어야 할 거 다 있네? 그럼 여기에는 명사는 못 들어가겠구나. 왜? 남아 돌면 안 되니까. 그럼 이번에는 이 문장 한번 보실게요. This is the park which where I met him at. 자, 어느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당황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which는 관계 대명사예요. 우리가 배웠거든. 근데 where는요, 관계 부사입니다. 저게 왜 관계 부사냐고요? where, 장소를 나타내잖아요. 장소는 부사지. 그죠? 우리 여태 부사 공부할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장소는 부사라고. 그럼 where, 쟤를 우리가 관계 대명사라고 불러야겠어요? 관계 부사라고 불러야겠어요? 당연히 관계 부사라고 불러야지. 자, 그럼 저기서 which가 맞을까? where가 맞을까?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 더 드릴게요. 바로 This is the park which where I met him. 이런 문장이 또 있네. 여기서는 또 which가 맞을까? where가 맞을까? which where I met him at. 저 노란 줄친 부분은 원래 하나의 완벽한 문장이었어요. 그죠? 우리 관계대명사 때 배웠습니다. 저 완벽한 문장이 형용사 역할을 하겠다고 다른 문장 속으로 끼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 노란 밑줄 친 부분은 완벽한 문장이어야만 해요. 근데 보세요. I, 나는, met, 만났다, him, 그를,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죠? 근데 at, 전치사가 하나 나와 있어요. 전치사는 뒤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명사 있어야 돼, 명사. 근데 명사가 없잖아. 그럼 이 문장이 완벽해지려면 앞에 있는 which가 됐든 where가 됐든 둘 중에 한 놈은 명사여야만 해요. 근데 which, 얘는 관계 대명사.
where 얘는 어디에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 부사 어느 놈이 정답이에요? 그쵸, which가 정답이라고. 왜 정답이에요? at 전치사 때문에 그렇다고.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그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which라고. where는 명사가 아니니까 안 된다고 이 얘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This is the park which where I met him. 얘는 또 누가 정답인지 한번 볼 거예요. I 나는 met 만났다 동사죠. him 그를 목적어 완벽하게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다 나왔어요. 여기에다가 which 대명사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명사는 주어로 쓰이든가 목적어로 써야 되는데 주어 있고 목적어도 him 있어요. 보어는 나올 수 없는 구조예요. 왜? 동사 met은 보어를 취하지 않아요. 그럼 which는 주어 자리도 못 가고 목적어 자리도 못 가요. 보어 자리로도 못 가요. 그럼 대명사 which는 갈 곳이 없어요. 그럼 which는 답이 아니란 얘기지. 그죠? 그럼 where는 왜 답이 되냐? 아, 관계 부사잖아. 부사는 남아 돌아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저기 정답은 where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토록 어렵다고 생각했던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고르는 것도 지금 우리가 쉽게 해결해 버렸잖아요. 자, 그 다음 문장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이런 문장 많이 보셨을 거예요. What is the weather like? 날씨가 어떠냐? 이런 표현이고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How is the weather?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때 What like? 이 표현은 How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외웠었죠. 사실 그동안 우리가 이걸 What like equal how 이렇게 달달달 많이 외웠지요.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방금 했었던 문장의 완전성을 따질 줄 알고 품사의 기본 성격을 알면 외울 필요가 사실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어떤 형태로 내더라도 이건 틀릴 일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다면. 시험 문제는 보통 어떻게 나오나요? How is the weather like? 이렇게 해서 맞니 틀리니 물어보죠. What like를 한 단어로 쓰면 how로 쓸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how 다음에는 like가 나오면 안 된다라고 선생님들이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what like equal how다 해놓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넣어서 외웠죠. how 다음에는 like 나오면 안 된다. how 다음에는 like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외웠거든. 하지만 이렇게 외우지 않은 사람이라도 문장의 완결성을 따질 줄만 알면은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풀어버릴 수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How is the weather like? 이게 왜 틀렸는지 한번 보실 거예요. The weather, 얘가 주어죠. 그 다음에 is가 동사입니다. 왜 is 동사가 앞에 와 있냐? 의문문이니까 비동사가 주어랑 싹 자리를 바꾼 거죠. 어쨌든 주어 동사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like의 정체를 한번 보실 거예요. like는 동사로 쓰면 좋아하다 라는 뜻인데 여기선 동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앞에 is가 있잖아. 동사가 하나 있는데 동사가 또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like는 절대로 동사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문장 성립의 기본 원칙, 주어와 동사는 반드시 하나씩만 있어야 된다 라는 원칙만 알면 쉽게 like는 동사가 아니구만 이걸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like의 두 번째 뜻 많이 쓰이는 것도 뭐 있어요?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죠. 이때 like의 품사는 전치사예요. 제가 방금 얘의 품사가 뭐라 그랬어요? 전치사. 그럼 전치사라면 뒤에 명사가 와야 된다 그랬죠. 명사가 반드시 있어야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명사가 지금 뭐가 있냐면 the weather가 있거든. 일단은. 근데 the weather 얘는 전체 문장의 본주어예요. 어쨌든 명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the weather는 안 되고 is는 동사를 안 되고 그럼 how가 명사여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how는 아까 보셨다시피 얘가 의문 대명사던가요? 의문 부사던가요? 그렇죠. 얘는 의문 부사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like라는 전치사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그 자리에 올 수 있는 놈은 how밖에 없는데 지금 얘는 부사니까 올 수가 없다고. 그 얘기는 뭐다? how는 답이 아니겠구나 라는 얘기예요. 그럼 how가 답이 아니면 뭘로 바꿔야 될까? 그쵸. 의문 대명사 what 이걸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What like equal how 이렇게 외우지 않아도 이렇게 딱딱 따져서 풀 수 있다는 얘기지. 전치사 다음에 명사 와야 된다. 근데 남은 게 how다. 근데 얘는 명사가 아니다. 그럼 이 문장 틀렸네.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what like equal how 이런 식으로 외우고 그래서 선생님이 시험 문제 이렇게 how is the weather like 이렇게 써놓으면은
what like였나? how like였나? 막 이러면서 또 헤맨단 말이지. 외우면 헤매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자, 의문 대명사냐, 의문 부사냐, 이걸 구분할 줄 아는 게 이래도 아무 소용이 없는 지식이라고 주장하실 수 있을까요? 그죠? 그리고 이걸 정확히 알면은 그동안 외우면서 공부해 오셨던 감탄문 있죠? 왈어혁명, 하형주동 이런 거 많이 외우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외워갖고 what을 선택하든지 how를 선택해서 감탄문을 만드셨죠. 그죠? 근데 이것도 형용사, 부사에 관한 정확한 지식이 있으면 외울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오랜만에 이 감탄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what이 맞을까요? how가 맞을까요? 이 문장 학생들에게 감탄문 문제로 내줘보면요. 전부 다 how 택합니다. 왜? 왈어혁명 얘를 하도 외우다 보니까 저기에는 지금 어가 없거든. 어가 없네? 그러면 how겠구나 하고 how 딱 택했다가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외우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지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해볼 거예요. 사실 오늘 방법, 방향, 양보까지 다 가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영상으로 만들면서 제가 꼭 해드려야겠다, 이 부분은 알려드려야겠다 하는 것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와가지고 영상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약속드린 대로 방법, 방향, 양보까지 못하고 오늘은 방법까지만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 영상에 이어서 형용사와 부사를 알면 감탄문이 어떻게 쉽게 해결이 되는지, 도대체 그리고 저것들은 왜 감탄문에다가 what이나 how를 쓰는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이에요.